100g이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씻고 들어갔다. 4시간 10분 걸렸네. 돼지고기 200g만 먹으니까 600g도 먹고 1kg도 먹는 사람이잖아. 그 위를 힘내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빨이 없어도 잇몸이라도 씹어서 넘겨라. 그 다음에 침이 나오는 거 뭐야? 침이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씹어야 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침의 근거가 또 뭐야? 물을 먹어야 물이 샘이 보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되게 중요해. 이따가 한번 보면 더럽게 빨리들 먹더라고. 우아하게 그 프랑스 문화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1시간을 넘게 먹었어요. 가족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또 그 트럼프가 다리를 찔뚝찔뚝 하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 거지. 제3자의 식사 시간,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그 적어놓으면 좋죠. 24시간 동안 기록하게 한다. 이거가 인지가 있다면 기록해 놓으라 그러면 되게 좋으시겠죠. 이분이 지금 먹는 음식 중에 이 사람이 먹어야 될 거가 안 먹어야 될 게 이제 체크가 되고요. 이 방법은 제3자의 식사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죠. 건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래서 노인의 건강 증진이 질병에서 나오는 게 첫째가 영양 문제 아닙니까? 영양이 없으면 피를 못 만들어. 골수에서. 네? 그래서 골수에서 피를 만들려면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골수에서. 빵빵하게 피가 나오죠.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 사회, 경제적 문제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식사 시간은 제3자. 잘 씹고 삼키는지. 잘 씹고, 잘 씹어서 잘 삼켜야 되죠. 삼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삼키지 못하면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예. 또 사례가 들지. 특히 마지막에 침이 한 대가 사례 들고 나중에 연화곤란이 와서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콧줄을 끼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놓게 돼 있는 기침을 하는지. 노인 영양관. 노인은 하루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지게 된다. 그렇죠. 여자는 한 1500, 1600 많이 왔다 갔다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섭취에는 에너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의 일일 필요량은 줄어들게 합니다. 노인이 영양 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일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균형 잡힌 식사. 그 선생님들이 통으로 만드는 아니 보통 요즘에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깡통으로 콧줄을 낀 사람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도 요즘에 많이 좋아지는데,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방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이후기만. 그래서 정말로 만들어서 먹이시는 게 좋은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귀찮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CJ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대상으로 만드는 성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 대형제 한 5군데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돈이 되는 이제 오른 거죠. 네?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들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뛰어들어요, 업계에서. 그래서 고령자는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익숙한 음식만 먹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 영양소 섭취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밥맛이 없으니까 입맛이 또 미각이 이제 소실되면서 식사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써라. 1일 단위로 6분의 기초 스푼, 그쵸? 6가지 기초 식품을 골고루 넣어 식단을 구성하는 목표를 한다. 아울러 노인의 적절한 영양 관리를 위하여 균형 절제 식생활 지침. 너무 많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당뇨가 오게 되잖아요. 인슐린 부기가 늘되니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해서 24시간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은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요양보호사한테 보여주거나 가족에게 보여주면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은 돌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352.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352페이지입니다. 첨가당, 포화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지방산인데 포화 지방은 나쁜 지방산이에요. 나트륨 여기서 소금 0.1%거든요. 가공육 등의 섭취를 절제한다. 그래서 첨가산이랑 가당, 탄산음료, 커피 포함 이런 거는 섭취를 좀 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커피를 아줌마 커피를 하루에 5-6잔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설탕, 시럽, 꿀, 물엿 등으로 일회식품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요즘에 탄산수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산수를 많이 먹게 되니까 밥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깨지고 있다. 요즘에 많이 파는 게 단 거잖아요. 단 거. 요즘에 소화당뇨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섭생을 시킬 것인가. 요즘에 소화당뇨병이 많아서 미리 당뇨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영양을 애들을 먹였냐에 의해서 이 사람 애기들이 건강하고 아닌 거 되게 중요합니다. 비만, 충치,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콜레스테롤을 높고 음식을 만약에 제가 저기 양호교사가 한 학교를 가면 5년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양호교사가 하는 일이 보건교사라고 그래갖고 애들의 건강을 다스려요. 근데 어떤 애가 한 3년 동안 재는데 콜레스테롤 200 미만이었는데 7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엄마랑 둘이 산 결선 아동이었는데 혼자 주고 5학년인데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당뇨가 오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좀 엄마를 좀 이렇게 그 영양사랑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포화 지방의 과량 섭취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와 고밀도가 있죠? 예, 수치를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케이크, 도넛, 쿠키, 감자칩 등 기름진 빵과 과자류를 섭취하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도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섭취가 많아지는 거, 튀기지 않는 빵. 그리고 어르신들은 튀긴 거를 주는 거 못 봤어요. 과자를 섭취하고 유지방을 적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이런 거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 약간 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포화 지방산, 나쁜 지방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위를 훑어요. 저도 위궤양을 앓은 적이 있어서 매운 거보다 짠 거를 먹으면 위가 아파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가정과 급식소에서 요리할 때는 싱겁게 조려요. 싱겁게. 또 작은 국그릇, 너무 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싱겁다라는 게 고혈압이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싱겁게, 그 다음에 싱거운 채소와 같이 먹도록 한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영양 표시 적혀 있어요.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는. 나트륨이 높으면 나트륨이 높게 되면 위가 안 좋아지고, 또 나트륨을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트륨을 먹을 때는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나트륨을 낮추는 역할을 하니까. 포화 지방은 나쁜 지방산이에요. 트랜스 지방도 마찬가지고. 첨가당 섭취상은 2000칼로리로 50g이며 커피 믹스 한 잔당 11g이 있다고 해요. 11g.
그러니까 우리가 50g 정도, 2000칼로리면 남자 열량이에요. 남자. 우리는 나이가 저 드신 분 1500, 1600칼로리거든요. 여자분들은. 근데 한 잔당 11g이면 4잔, 5잔 넘는 거죠, 이게. 예? 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 개당 17g. 좋다고 너무 많이 아이스크림 먹게 되면 이제 그 당뇨가 오게 되고, 탄산음료 한 병당 23g. 그래서 섭취하면 1일 1000가당 섭취가 초과하겠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게 안 좋다는 걸 아시면, 소화지방 섭취는 1일 8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2000칼로리 기준으로 15g 미만이다. 생크림 케이크, 이거 엄청, 생크림 케이크 아우 맛있다고 막 먹잖아요. 꽈배기도 막 먹다 말겠어, 그쵸? 감자칩 100g, 고구마칩 이렇게 섭취하면 일 포화지방이, 선생님 칩 많이 먹어요, 그쵸? 그게 선생님들이 과자류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신경을 써야 돼요. 애들한테도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65세에서 74세는 2100mg인데 또 나이가 들수록 더 낮아야겠죠. 그래서 75세 1700이고, 나트륨 섭취를 낮추려면 찌개, 국, 탕류의 곡물 섭취를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국하고 뭐예요? 찌개류에서 너무 많은 나트륨량을 먹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보면서 참고를 하시라고 적혀 있고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 공유는 밥빵 국수에도 간식이나 반찬으로 먹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밤 등이 있다. 밤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공유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돼요. 에너지원이에요. 탄수화물은, 공유는. 그래서 기억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단백질에서 기억력이 상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이나 무용을 하면 아침에 안 먹고 가서 하면은 막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니까 뭘 줘요? 너는 사탕이나 초콜릿, 과당 초콜릿이죠. 그런 걸 먹고 공부를 해라고 얘기하죠. 에너지를 얻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여기 계실증이 나왔어요. 계실염이나 계실 똑같은 말인데, 식도, 위, 장 등 장기벽의 일부가 주머니같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다. 대부분 장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 곡류를 섭취할 때 전곡이나 이게 뭐냐면, 전곡이라는 뜻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나 계절증을 감소시켜요. 이거 전곡이라고 해요. 전곡. 그래서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옛날에는 전곡이 안 나왔다가 또 이게 여기에 도입된 사람들이 이제 영양사가 도입되는 전곡이란 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나 계실증을 감소시킨다.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감소시킬 때, 이거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유, 밥 한 공기, 마른 국수, 이게 뒤에 보세요. 뒤에 여기 뒤에 봤잖아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그거 표시했죠? 안 했나?
518페이지 이건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곡류도 쌀밥이 210g 이거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현미나 잡곡을 얘기하는 거고 백미는 도정하기 때문에 90g이어도 굉장히 칼로리가 높죠. 이게 300칼로리인가 그래요. 다 합해서 쌀밥이 210g에 300, 백미가 90g에 300, 국수 말린 게 90g인데 300, 냉면국수 말린 거 90g. 이것도 300칼로리. 가래떡 150g. 그러니까 가래떡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은 거죠. 식빵도 선생님이 한 쪽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35g인데 이거를 세 쪽을 먹으면 900칼로리.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덩킨 도너스 또뭐 있죠? 햄버거 이런 거 먹을 때도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하루 아침 칼로리가 젊은 애들이 다 할 수 있어. 네. 거기다가 야채나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건 단백질이잖아요. 쇠고기, 생 60g. 그러니까 보통 달걀이 이게 조금 큰 달걀이 60g이에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50g이다 이러면 한 60g짜리 하나 달걀 먹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단백질을 너무 못 먹는다 이러면 한 2개 정도. 고등어, 대두도 20g이면 얼마 안 되는데 두부 80g 만든 거잖아요. 달걀 60g. 이것도 하나의 칼로리 다 같은 종류로 채소, 콩나물, 시금치, 배추김치, 콩나물 이런 거는 칼로리가 없어. 콩나물도 한 20칼로리, 시금치를 생으로 이제 70g이라면 배추김치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오이소바리도 생으로 40g이면 같은 칼로리. 느타리버섯, 미역. 그 다음에 과일이 우리가 과일 빼달라고 사과가 100g이나 귤이 100g이나 참외 150g이나 포도 100g, 수박 150. 대추 말린 것은 뭐예요?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그 말린 거니까 수분이 적어도 수분이 없어도 15g이 같은 칼로리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과를 하나 다 먹는다. 크기가 다른데 다 먹는다 이러면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우유 200ml. 그러니까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즈 한 장. 치즈를 여러 개 먹는다. 칼로리 높아요. 그리고 변비가 생겨요. 치즈도. 호상 요구르트. 호상은 걸쭉한 거예요. 네?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고 액상은 뭐야? 푸르륵 마시는 요구르트를 얘기하고 아이스크림 400. 유지당 콩기름 한 작은 술도 하나에 5g이지만 5칼로리 정도. 아니 50칼로리. 그래서 아우 나 밥 먹는데 비벼서 많이 먹어야 되겠고 3숟갈을 넣어서 비빈다 150칼로리. 그러니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살이 우울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버터 한 작은술, 마요네즈 한 작은술, 커피 믹스 1회 15g, 설탕 한 큰술, 꿀 한 큰술. 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이 그거를 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곡, 이거 보세요. 전곡은 353 다시 앞으로 오면 전곡은 시작. 전곡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경미나 뇌실증을 감소시키고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영이 선생님 읽어봐. 전곡은 시작. 어디 표고 있어? 353.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전곡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나 뇌실증을 감소시키고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 도영이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요? 여기 전곡은 시작. 전곡은 채소와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나 개실증을 감소시키고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선생님이 정곡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 포인트가 이게 뭐 시험에는 안 나오잖아. 한 공기, 식빵 3쪽, 밤 180g, 고구마, 옥수수, 마른 국수는 서로 교환, 같은 칼로리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이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이 풍부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방문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영양사가 어떻게 밥을 주는지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방문 요양을 했을 때 이분이 혈압이 높다, 짠 식품을 먹고 있는가,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해서 지적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트레이닝을 보호자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군으로 고기류는 포화지만 기름이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적은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달걀은 1일 1개. 연세가 드시면 너무 많은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저같이는 저는 달걀 2개 먹을 수 있어요. 왜? 활동을 하니까. 또 어르신은 1개. 고기를 못 먹는다. 생선은 손바닥 크기로 일주에 2, 3회 섭취한다. 육류 대신에 콩의 섭취량을 늘리면 퇴행성 혈관질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을 먹을 때 단백질은 전체의 식물성보다도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먹어야 될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거를 안 먹으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서 흡수가 잘 돼요. 식물성이 잘 되고 같지만 그래서 꼭 먹어라. 또 고기나 이런 걸 먹어요. 생선이나. 포인트. 쇠고기 60g, 돼지고기 60g, 닭고기 60, 달걀 60, 고등어 70. 두부는 서로 똑같은 열량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쇠고기 먹으면 못 먹었다 이러면 달걀로 대처할 수도 있고, 고등어 70g. 근데 너무 고등어도 자반 고등어는 안 좋죠. 너무 짜니까. 그래서 그냥 고등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유 유제품 논의는 우유 또는 354, 유제품을 하루에 1회 분량으로 섭취한다. 왜냐 우유가 200ml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우유 유제품 그 그림. 호상 요구르트, 이거 아까 내가 떠먹는 요구르트라고 그랬어요. 액상은 이렇게 마시는, 치즈는 200ml 우유나 호상 요구르트나 액상 요구르트 150. 왜냐하면 호상 요구르트가 더 작으면서도 많은 게 걸쭉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치즈 20g은 같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유를 먹었다면 내일은 호상 요구르트 100g을 먹는다. 이렇게. 또 액상 요구르트는 150g을 먹고 치즈 한 장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매일 우유를 먹는다면 그거 더 이상은 먹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우유 소화가 어려우면 유당이 제거. 우유를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된 유제품, 요구르트, 칼슘이 강화된 두유, 그 다음에 칼슘이 강화된 시리얼이나 주스를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콩을 우리나라 콩으로 만든 건 비싸죠. 근데 외국에서 온 콩이 뭐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서 들어온 콩이 많아요. 그게 좋은 식품일까요? 네? 유전자 변이. 그렇지. 유전자 변이를 했다고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그거를 뭘로 먹여요? 네? 그런 식품이 미국에서는 뭐를 먹어요? 사료로 만들어서 옥수수 사료 이렇게. 네? 그 유전자 변이를 이렇게. 우유와 유제품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무기질, 비타민이 들어있고 칼슘과 칼륨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 칼륨, 나트륨을 많이 먹는, 짜게 많이 먹은 칼륨을 먹어야 돼. 왜? 이거는
나트륨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고혈압이면 고혈압을 낮추는 역할,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채소, 과일류, 식사 때마다 절이지 않는 생태. 우리는 절이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절이를 해 먹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반찬을 포함해서 2, 3가지를 먹고 과일은 1일 분량 기준으로 1일 1, 2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점심 지나고 간식으로 과일, 고구마를 쪄준다든지 뭐 감자를 쪄주고 근데 열약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거 우리도 애기는 거지. 뭐야? 돈을 더 벌라고 많이 들어가고 요것도 요만한 거 하네. 아 오늘 짜증나. 짜증나. 그래서 이게 골고루 먹어야 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네? 저기 골수에서 만들려면 정말 골고루 먹어요.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 이게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변비 예방에 도움을, 콜레스테롤 감소와 심장병 위험이 감소시킨다. 심장병이 많이 되는 게 뭘까요? 기름기잖아요. 기름기.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는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지. 우리는 항상 약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약을 다 화학약품인데 혈압 유지,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며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물은 노인은 음료수를 포함해서 60잔, 6에서 8잔 이렇게. 그래서 이상 마시는 거 1.5에서 2리터를 얘기하고 또 아니면 음식에서 한 1리터를 흡수한대요. 음식 안에서.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실 때는 당이 첨가되지 않은. 또 체내에서 물은 체온 조절이죠. 체온 조절. 선생님이 열이 난다? 그럼 물을 먹어야 되죠. 네? 열이 난다? 열을 떨어뜨리려면 물을 여러분의 역할은 물을 먹여야 돼요. 어르신들이. 붓지 않는 한이. 그래서 영양소를 분간하고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이죠. 그래서 가벼운 노폐물 배출이라는 것은 뭡니까? 방광염이나 요도염에 안 걸리려면 물을 많이 먹어서 씻겨 내려가는, 염증이 있는 거 씻겨 내려가는 작용을 한다. 또 아니면 폐렴이나 만성기관점이랑 가래가 차있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한 5, 6분 정도 되면 그냥 끈적끈적한 가래 못 뱉으니까 물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끈적끈적하지 않은 가래를 뱉을 수 있는 가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비졸본 약도 있겠는데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네. 가벼운 탈수 증상도 노인의 건강에는 큰 영향, 아까 그랬어요. 어르신은 50%밖에 물이 없다. 평상시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의 종류, 일반식과 여기서 저작도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러냐면 좀 잘라서 약간 자른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시설마다 이름이 다른데 이거는 일반식, 저작도 음식은 자른 찬, 저작이 도움이 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화곤란이 온 사람, 연화도 음식은 갈아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저작과 연화 능력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죠. 네. 그래서 보면 밥하고 반찬 보통 4가지, 아니 밥하고 국인데 보통 4가지 정도 나오시거든요. 저작 음식. 저장 능력이 떨어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기 어려운 대상자에 관한 거죠. 이빨이 부실해. 잘 씹지를 못해. 또 치매인데 입안에 들어가면 씹지를 못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조금 잘게 그냥 확 그냥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조리하기나 잘게 썰어 저작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하고 연화도 음식.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씹고 삼키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이거는 보면은 가른찬 믹서로 갈아서 이렇게 죽으로 만드는. 그래서 참고를 읽어보세요. 참고 시작. 점도 증진제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번에 시작. 점도를 증진시켜 연화 장애 환자의 탈수하기
시작. 액체 상태의 음식물에 첨가하여 전도를 증진시켜 연화장애 환자의 탈수 방지, 영양 공급을 도와주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조소민 선생님 시작. 액체 상태의 음식물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켜 연화장애 환자의 탈수 방지, 영양 공급을 도와주고 흡입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물만 먹어도 기관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끈적 점도가 좀 뭐랄까 끈적끈적해서 잘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작과 연화 능력이 떨어져 있다, 씹지 못해요, 삼키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갈아서 이렇게 정도 고체 상태의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거나 액체는 점도 증진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이며 목 넘기기 부드럽게 좋게 하여 제공하는 게 점도 증진제입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점도 증진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뜻을 알아야 아 점도 증진제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유동식,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경구 유동식, 경구를 입으로 먹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경구 유동식 부드러운 음식을 얘기합니다. 갈아서 먹는 거. 경간 유동식, 대부분 콧줄로 먹는 거는 유동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콧줄을 통해서 위로 직접 코에서 위까지 비위간이죠. 비위간, 비가 코비자예요. 위는 위까지. 그 다음에 비경구라는 뜻도 비슷한 얘기인데 한자로는 비가 아닐 비예요. 경구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닌 콧줄로 하는 게 비경구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경구 저기 돋보기 보면 경구 유동식,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이죠. 경구. 이거 유동식. 경관, 긴관을 코에서 위로 코빗자입니다.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이 경관 유동식이죠. 그래서 경구 유동식과 경관 유동식이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그래서 자기 체온 정도로 연화 능력에 따라 유동식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아까 점도 증점대 뭐 이것도 같은 말인데 점도를 조절하여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식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물을 넣어서 점도가 이렇게 해주는. 그 다음에 영양주, 경관, 간을 통해서 대상자가 연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간, 비코빗자입니다. 코에서 위까지 시험에 나와요. 통하여 경관 유동식을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맞게 상품화되어 있는 경관, 요즘에 많이 나오죠 이게. 그린비아 거기서 메디케어 이런 게 다 깡통으로 나오고 있죠. 보통 200ml 2통, 2개. 요즘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의료보험이 돼서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영양주머니, 비위간, 주사기 이런 거. 식사 자세. 대상자의 식사를 본인이 스스로 먹게끔 자립성. 그가 남아있는 기능을 아까 얘기한다면 치매 환자는 어떻게 해요? 젓가락질을 못하면 한번 포크를 주니까 먹더라. 이게 자립이죠. 네. 그래서 자립성, 연화 수준. 넘기는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마비, 어느 쪽으로 음식을 줄 건가? 이게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세심한 관찰과 케어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이 사람을 보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가 가슴과 배꼽 사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가슴과 배꼽 사이에 식탁이 와야 돼. 옛날에는 이게 배꼽 사이였는데 이게 낮더라고. 이번에 바뀌었고요. 등받이에 꽉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깊숙이 팔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발이 바닥에 닿는데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이게 이전에 나오죠. 식탁의 높이는 올바른 식사 자세입니다.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이 의자의 안쪽 깊숙이, 그러니까 깊숙이 앉아야 돼요. 발이 바닥에 되도록 하는 올바른 식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그 다음에 깊숙이 앉았는데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어요. 이거 팔꿈치를 올려야죠. 네? 의자를,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의자를 충분히 당겨줘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휠체어에 앉을 때도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도, 그래서 만약에 의자까지 못 보러 간다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가서 그런 폼을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쉽게 식사를 하고 또 산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가 이것도 이렇게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참고 올바른 똑같은 말이에요. 올바른 식사 자세를 취할 때 의자의 높이는 바닥이 안 닿으면 거기다가 발이 나가 키가 작아서 발이 잘 안 닿는다. 그 식탁이. 그러면 어떻게 밑에다가 이런 거 우리 김민정 선생님 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정도야 안전하다. 팔받침 등받이라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침대,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분이 침대에서 벌써 앉았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침대에서 벌써 앉아십시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쿠션을 주는 쪽은 대부분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줍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침대에 걸터 앉는 꼬가라두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경우에도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닿지 않으면 받침대 같은 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마비가 왔거나 오른쪽 마비거나 전혀 침대를 최대한 기관지로 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도에서 60도는 높여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동 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왜? 기관지로 들어갈까봐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 그래서 숙이되 이게 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식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숙여서 당기는 거. 근데 이렇게 하고 먹으면 기관지로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 큰일 나죠. 현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와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대부분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이 사람은 어디가 마비예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원래 위는 어디 있습니까? 위는 160이다. 160. 이거랑 다 연결되겠어요? 쳤어요? 선생님 이거 했어요? 이거는 했나요? 소화기계에서 위는 어디가? 이거 반대예요. 위는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강으로 들어가서 이루 후두가 그 옆에 있고요. 식도가 있어서 위로 들어가서 췌장까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요. 십이지장은 지자가 이 마디를 지자라고. 12마디를 작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소장, 작은 창자. 작은 창자는 60m예요. 거기서 이제 음식을 위에서도 흡수하지만 소장에서 소가 작은 창자에 저기가 좀 작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60m야. 이래갖고 거기를 보면 충수가
충수가 있고 충수가 있어서 이게 맹장인데 이 창자가 더 크죠. 큰 창자, 대장, 큰 대자예요. 그 대장은 1.5m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똥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하면 뒤로 보면 163페이지에 163페이지에 대장은 그리고 보세요. 그걸 주세요. 소장에서 흘러 들어온 소화된 음식물을 항문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장은 맹장에서 콜론이라 결장에서 직장은 항문을 얘기해요. 직장암이 많아요. 참으면 안 돼요. 대변은 그래서 항문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소화된 음식물에 거기서는 뭐야? 똥을 만들려면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피를 많이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를 많이 마셨다. 이런 뭐예요? 어디로 가요? 소변으로 나가죠. 예? 그러니까 대장으로 가는 수분이 없게 되죠. 예? 그러니까 딱딱하게 선생님들 그 커피 많이 마신 사람 보면요, 막 배를 부르고 한 달에 한 번씩 똥을 타러 와요. 예? 왜냐하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요. 어떻게 해야 돼? 커피는 한 잔을 우아하게 먹으시라고. 네, 대변 형태로 곱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장 내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353인가요? 다시. 350? 350? 미안해요. 현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원래 누워있다. 누워있으면 이거는 마비된 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이 밑으로 내려가지만 위가 밑으로 대서 누워있으면 역류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른다던데 항상 지지해 주는 건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음식을 여기서 꼭 알아두게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식사 시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하여 안정감 있고 지지가 된다 이랬어요. 이거는 이게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가 어디를 보냐 뒤를 봐봐. 우리가 죽으려고 그래도 건강한 쪽이 예를 들면 왼쪽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밑에는 위가 없는 오른쪽이 밑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어디를 보냐 680 빨리 찍으세요. 80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요. 선생님 이거가 이거 심폐소생술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소생이 됐다는 거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가 그랬을 때 회복 자세가 끝자락에 있죠. 이 사람 어떻게 누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가 있어요? 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같은 맥락이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장과 폐가 돌아오면 위가 없는 밑으로 오른쪽에 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워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 좀 살짝 할게요.